토트넘과 브랜트포드의 경기 오늘 토트넘의 홈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반전 조금 전에 종료됐는데 토트넘이 25초 만에 골을 먹어서 네. 저희가 많이 불안했는데 다행히 두 골을 넣으면서 이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네, 간만에 재밌는 경기였고요. 토트넘이 전반에만 슈팅을 17개를 했습니다. 17개 한 것도 대단한데 두 골밖에 못 넣은 것도. 아, 그렇죠. 네, 두 골밖에 못 넣었다는 얘기를 제가 괜히 하는 게 아니라 한 4골 정도는 넣었어야 되는 경기였습니다. 브렌트포드가 워낙 자기 진영에서 정신 못 차리고 볼을 뺏기고 오늘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굉장히 기뻐할 만한 경기인 게 본인이 원하는 전방위적인 압박 거기서 높은 위치에서 공격 재개해서 골 넣는 이게 나왔기 때문에 아무튼 1분도 지나기 전에 선제골 먹으면서 좀 절망적인 출발이었는데 그래도 빠르게 역전을 시켰고 손흥민 선수가 또 존슨 정말 경기 전에 존슨 따로 막 이렇게 스킨십하면서 막 위로해줬잖아요. 그 존슨에게 완벽한 어시스트를 해주면서 그렇죠. 또 아주 기여를 좀 했기 때문에 후반에는 골까지 한번 또 기대할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브렌트포드가 프랭크 감독이 전술 변화를 잘 주거든요. 네. 그거에 또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또 전술 변화를 잘 안 주는 감독이니까 그 대결이 후반 분위기를 또 어떻게 바꿀지를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과 브랜트포드의 경기 오늘 토트넘 홈에서 열렸고요. 네. 손흥민 선수가 정말 고군분투해서 어시스트를 많이 기록하나 했습니다. 네. 네, 더 기록할 수 있었으나 2개 기록하면서 토트넘이 3대1로 승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왼쪽 윙어로 선발 출전을 했고요. 나중에 이제 솔랑키가 나간 이후에는 최전방에서 뭐 공격수 역할을 맡았지만 뭐 늘 그렇듯이 이제 그 모범사례가 되는 엄청난 압박 끝까지 해주면서 경기를 마쳤습니다. 골은 없었지만 중요한 어시스트 2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사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더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동료들이 특히 우리 존슨 친구가 아주 결정적인 찬스를 날려먹으면서 어시스트 해트트릭까지는 기록하지 못했고요. 슈팅도 나오기도 했고 뭐 슈팅 찬스에서 내주기도 하면서 본인의 득점 찬스는 없었던 게 좀 아쉽다는 부분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4년 전 어제 현재 날짜로 4년 전 9월 20일에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첫 헤트트릭을 기록했었기 때문에 그쵸, 네. 또 이제 긍정적인 기운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사실 그 골을 넣을 수 있을 만한 움직임들을 많이 보여주긴 했어요. 워낙 압도적으로 경기를 토트넘이 리드를 했고 손흥민 선수가 볼을 이어받을 수 있을 만한 기회들이 있었지만 패스가 잘 넘어오질 않으면서 마무리가 되질 못했었는데 역시 뭐 팀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본인이 또 리더다 보니까 동료들에게 볼을 뿌려주는 쪽을 택했고 특히 그 존슨 선수가 오늘 그 워낙 욕 최근에 많이 먹었잖아요. 컵대회 때 골을 넣었지만 상대가 2부였기 때문에 많이 인정을 못 받았고 그런데 후반 17분에 손흥민 선수가 본인이 이제 슈팅을 때릴 수도 있었지만 좀 수비들이 들어오니까 이제 존슨한테 내줬는데 야 어떻게 그거는 솔직히 존슨 스스로도 머리 땅에 박고 굉장히 좀 좌절할 정도의 그거 들어갔으면 도움 해트릭인데. 그렇죠. 과거 데런 벤트에게 레드납 감독이 했던 말이 생각나네요. 네. 그건 내 안에도 넣을 거. 근데 진짜 뭐 존슨이 뭐 한 골 넣고 또 존슨이 최근에 욕먹고 SNS 지우고 이거에 대해서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공개적으로 변호도 하고 계속 지지를 하면서 선발까지 오늘 냈고 골을 넣었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로 감독도 굉장히 뿌듯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 장면에서는 포스테코글로 감독도 고개를 돌리고 저 한탄을 하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오늘도 막판에 그 손흥민 그러니까 주장단이 합작을 했죠. 로메로가 연결을 시켜주고 손흥민이 받아서 메디슨에게 내줘가지고 메디슨이 골을 넣었던 요 3대1 골이 후반 40분에 나왔거든요. 이미 그것보다 한참 전에 골차를 벌렸어야 되는데 그거를 좀 벌려내지 못하면서 끝까지 정말 안심할 수 없고 뭐 전력을 다해 뛰어야 되는 경기를 했다는 거는 이 팀이 왜 중위권 이상을 못 치고 올라가는지를 오늘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리고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저는 그러니까 오늘 경기가 이 팀에겐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게 여전히 전혀 변화 없이 라인업도 똑같이 나왔고요. 또 축구 철학 전혀 손대지 않고 전술적인 어떤 디테일 손대지 않고 전방에서 강력한 압박, 중원에서도 뭐 볼을 뺏겨도 내려오지 않고 거기서 바로 압박. 요걸 했는데 오늘 브렌트포드가 워낙 못해가지고 그게 먹혀서 토트넘이 경기를 리드를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90분 못하거든요. 결국 후반 들어오면 여기 보면 양 팀의 그런 어떤 세력도 그래프 같은 거 보면 그렇죠, 네. 막판에 다시 브랜트포드가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후반 중반부터
토트넘이 에너지를 떨어지면서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했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든 본인이 좀 전술적으로든 선수들이 만약에 못 이걸 따라올 수 있는 팀이 있을까? 아무튼 그런 격차가 발생을 했을 때는 전술적으로 이거 보완을 해주거나 선수들에게 디테일적으로 좀 더 좀 교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좀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됐다. 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전술적으로 그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 선수 한 명을 얘기를 해보자면 비카리오가 참 오늘 비카리오 네. 같지 않았어요. 네. 물론 뭐 기가 막힌 선방들도 있었습니다. 네. 본인이 실수한 거 본인이 막아내는 창조 선방도 있었고 또 핑거팁으로 멋진 세이브도 기록을 했는데 네. 또 핑거팁을 박스 바깥에서도 했어가지고 그렇죠. 여러모로 좀 그 장면. 예, 예. 이거는 사실 뭐 다행히 주심이 핸드볼 선언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는데 브래트포드 벤치에서 옐로 카드 받을 정도로 격렬하게 항의할 만한 장면이었고요. 그 운이 따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비카리오의 불안함과 별개로 분명히 이런 경기에서는 전반에만 3골 넣고 넣었어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니까 경기가 좀 꼬이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좀 있었고, 손흥민 선수 기록을 보면 이제 후스코어닷컴에서는 평점 8.3을 줬고 메디슨한테 8.9점을 주면서 최고점을 줬는데 소파스코어에서는 손흥민 선수에게 평점 그 가장 높게 줬습니다. 네. 8.6점을 9점 올라갔네 그 사이에 네. 또. 네, 손흥민 선수에게 평점 9.0을 줬고요. 포트모브에서 소파스코어가 아니라 포트모브에서 9.0을 줬고 메디슨도 일을 잘했어요. 근데 뭐 굉장히 좋은 패스도 많이 넣어줬고 8점 줬는데 손흥민 선수의 주요 기록들을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일단 평점 이렇게 높고 놀라운 게 패스를 37개, 32개 성공시켰는데 그 중에 7개가 키패스, 찬스 메이킹. 그만큼 이 중에 2개가 이제 골로 연결이 됐지만 굉장히 좋은 오늘 경기력을 보여줬다. 대신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슈팅은 한 번밖에 못 때렸다. 이게 본인이 슈팅을 좀 아끼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이날 경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움직임은 좋았는데 볼이 안 들어오니까 뭐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득점을 기록하진 못했지만 충분히 그래도 팀이 승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에선 손흥민 선수가 떠먹여주는 거 네. 안 뱉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준슨 그건 좀 너무 실망스럽고요. 네. 그리고 이날 그나마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좀 긍정적인 거는 지난 경기 때도 계속 얘기한 솔랑키. 저는 솔랑키가 이제 오늘 골 넣었습니다. 오늘 골 넣었는데 그동안 골이 좀 아쉬웠지 토트넘에 꼭 필요했던 거를 그래도 꾸준히 해줬거든요. 그렇죠. 가능성을 계속해서 보여줬죠. 그렇죠. 네. 9번 공격수 역할을 맡을 선수가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지난 시즌에는 그러니까 인시황표에는 손흥민 선수가 좀 오래 받고 히샬리송은 뭐 부상도 좀 있고 여러 가지로 좀 사실상 좀 없는 선수 상황이기 때문에 연계 잘해주고 또 그 내려와서 또 수비도 좀 적절하게 해주고 이런 선수가 좀 필요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적응이 좀 되고 하면 손흥민 선수는 손발도 좀 맞고 하면 앞으로 토트넘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선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이제 아쉬운 건 이제 오른쪽에 계속 존슨을 쓸 것이냐. 이건 변을 줘야 되는데 오늘 이게 또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똥고집에 힘을 실어주는 골이 나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존슨이 선발로 나와야 하는 이유는 존슨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네. 다른 애들이 마땅치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셉셉이를 사이드로 빼면 되는데 그게 또 지금. 근데 지금 어쨌든 그 클로셉스키가 오늘 경기만 놓고 봤을 때 네. 중원에 있을 때가 더 낫긴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또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오늘 이기긴 이겼지만 오늘 뭐 토트넘이 잘해서 이겼다기보다는 좀 미안하지만 네. 브래드포드가 너무 못했고 정말 대승을 할 수 있는 경기를 정말 힘들게 이겼다는 점에서 토트넘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다. 근데 그게 결국 이제 결정력이잖아요. 그게 되는 선수가 많지 않은 팀이다 보니까. 자, 이제 토트넘은 이제 유럽 대항전을 병행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제 카라박전 네. 하고 맨유전이에요. 다음 경기가. 그래서 요 일정을 또 로테이션을 오늘도 또 풀타임을 뛰켰어요. 제가 볼 때 일반적인 예상을 하면 카라박전을 안 뛰켜야 되거든. 손흥민을. 모르겠습니다.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에 대한 의존도 높기 때문에. 그리고 또 리그컵처럼 야, 소니야 몸 좀 풀어라. 네. 또 그래놓고선 안 쉬게 하고 또 막 네. 50분, 60분에 투입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팀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카라박전도 중요한데
맨유전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죠. 리그 지금 이제 한 8, 9위권 올라왔나요? 고작 2승째 했을 뿐이고 맨유전 이거 놓치면 상당히 어려질 수 있기 때문에 맨유전에 맞춰서 카라박전 선발도 구성을 하는 것이 제가 볼 땐 정배인데 모르겠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오늘 또 어쨌든 2연승이잖아요 지금 컵 대회 브렌트포드전 요 흐름 이어가려고 욕심을 낼 수도 있는 대진이라는 생각도 좀 들어가지고 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지더라도. 그렇죠. 예. 네. 맨유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희 라이브 때 슈퍼챗 보내주셨던 분들 베세리님, JK님, 축구냐님, 정영님 또 요청으로 저희가 오늘 네. 떡볶이 맵더라고요. 다음에도 저희가 맛있게 먹고 있어 입중계도 하고 토크까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골은 못 넣었지만 손흥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공격 포인트도 2개를 좀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재밌게 볼 수 있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Very much. 잘 자요.